네, 2020년에 발행된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 시인의 산문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삶의 순간들에게 라고 이렇게 붙어 있네요. 책을 펴면 첫 번째 작가의 말 들어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부디 아프지 마시구려 라는 그런 제목의 작가의 말이 있고요. 4개의 큰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글이 함께 있습니다. 4개, 첫 번째는 시간에게서 배우다, 두 번째는 꽃이 세상에 온 의미, 세 번째는 길을 따라 또 한 걸음,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챕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파도 좀 있고요. 책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게서 배우다를 볼까요? 늙은 사람이 된 것은 저절로 거저된 일은 아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을 살았고 또 견뎠기에 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늙은 사람인 것이 좋다. 첫 번째 이야기, 피보다 진한 것.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단어 표현 가운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인연이 소중하고 특히 가족의 인연이 소중하다는 말일 것이다. 나는 몇 개의 단어를 보태어 이 문장을 바꾸어 적는다. 물보다 진한 것은 피이고 피보다 진한 것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오랜 친구가 소중하고 이웃이 소중하고 가족은 더욱 소중한 존재이다. 그 가운데서도 배우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남자로서 현명한 여자를 만난 것은 한 나라를 얻음보다 중하고 여자로서 믿음직한 남자를 만난 것은 온 천하를 얻음보다 중하다. 이 말 속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의미도 있다. 시간은 돈이고 시간은 젊음이고 시간은 재산이고 시간은 또 건강이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시간이고 상호 간 차용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시간이다. 알아서 살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을 비우면 죽는다. 모처럼 제자한테서 전화가 왔다. 오래전 제자다. 20살 때 초등학교 선생을 할 때 6학년 학생이었던 제자. 나이 차이도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는 여자 제자다.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했단다. 대뜸 건강하냐고 묻는다. 건강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견디며 잘 지낸다고 말했다. 마음을 비우며 사느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대답했다. 오히려 사람은 마음을 비우면 죽는다고. 그 대신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건 그러하다. 사람은 살아있는 이상 마음을 비울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물컵이 아니다. 결코 비울 수 없다. 만일 비울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거나 속임수일 것이다.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생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슬프다, 우울하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건 마음속의 슬픔과 우울과 불행의 감정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런 감정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감정들 대신에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 밝은 감정을 더 많이 마음속으로 불러들이면 된다. 그것이 길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라도 문제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늙어서 내가 알게 된 조그만 생의 비밀이고 한 깨짐이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까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철없는 생각.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다. 한 사람이 밤하늘의 별 하나를 찾아내어 그 별을 보면서 기도한다. 아니, 누군가 또 한 사람을 생각한다. 부디 이 시간에도 그 사람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일도 그렇게 해주십사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게 해주십사 소원을 보탠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대상이 되고 소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도 같은 시간대 같은 별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도를 드렸다 하자.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마음과 기도와 소원이 하늘 허공에서 만나 또 다른 별로 빛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밤마다 별은 그토록 반짝이고 아름다우며 눈물 머금은 듯 찬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별을 보면서 가끔 해보는 생각이다. 아무래도 나는 철이 들기는 애당초 틀린 사람인가 보다. 재밌네요. 한 이야기만 더 읽을게요. 남강 선생님의 회심. 남강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의 설립자로서 유명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그저 평범하게 시장을 돌며 장사하는 상인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승훈 선생은 그저 돈이나 많이 벌어 잘 살아야지 하는 개인적인 삶의 목표만 가지고 산 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도산 선생의 연설을 듣는 순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회심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도산 선생과 면담을 한 뒤 유경사업,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사업에 투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세워진 학교가 오산학교다. 오산학교는 민족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기로 유명한 학교이며 예술가가 많이 나오기로도 유명한 학교다. 김한서, 김소월, 백석이 오산이 배출한 시인이며 이중섭, 함석헌 또한 오산이 배출한 걸출한 인물이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회심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그 자체가 행운이며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기회가 된다. 톨스토이 같은 러시아 소설가도 50살에 회심의 기회를 갖고 통회하면서 참회록이란 책을 쓰고 그 뒤에 32년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한다. 톨스토이의 걸작들이 바로 이 회심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하니 그 의미를 알만하다 하겠다. 회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돌아서는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말한다. 누구나 자기에게는 언제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가 생각해 볼 일이다. 아니, 언제쯤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새롭고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일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